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이정현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예, 오늘 또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바로 야놀자를 운영하고 계신 이수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초뜨까 야야야 놀자 초뜨까 야야야야 놀자. 아, 이거는 좀 유행이 좀 그렇죠. 아닙니다. 요즘 제일 핫한 그거 전에 있잖아요. 초뜨까 야 놀자 초뜨까 야 놀자 초뜨까 야야야야야야야 놀자. 야놀자의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노래 다 직접 지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어떻게 이걸 직접 져요? 국제적인 노래를 저희가 저작권 내고서 이렇게 다 가져와가지고 리메이크한 노래입니다. 좋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간단하게 근황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면서 지냈습니다. 노는 회사의 그 창업자이자 노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놀면서 지냈는데 되게 논다고 하시는데 혹시 대표님도 노실 때도 야놀자 활용해서 놀러 가십니까? 당연합니다. 요즘에 이 초특가의 그 쿠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리워드라든지 아니면은 그 할인 혜택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저도 초특가 야놀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정말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님이셨고요. 초특가 야놀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저희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스타트업 컨설팅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 그리고 대한민국 제일 초특가 야놀자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투자 유치 소식 먼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AI 신약 개발 기업인 신테카바이오가 2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2009년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으로 출범했던 신테카바이오는 2014년부터 유전체 빅데이터 기반 AI 기술을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했습니다. 유전체 정보와 신약 후보 물질 사이의 관계를 발견해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연구에 나서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투자에는 시리즈 A, B에 투자했던 알토스 벤처스가 참여했으며 유한양행이 전략적 투자자로 투자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요새 보면은 이제 바이오 분야가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요새 바이오 분야 안에서도 유전자 분석 관련한 기업들이 아주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에 거치지 않고 개인 유전자를 분석한 후에 결과를 알려주는 D2C 다이렉트 투 컨슈머죠. 유전자 분석 서비스부터 유전자 분석을 통해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들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테카바이오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지인 추천 채용 플랫폼 원티드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네, 국내 대표 채용 플랫폼 원티드가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2017년 100억 원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한 이후 추가 투자를 받은 것인데요. 이로써 누적 투자액 217억 원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복기 원티드 대표는 원티드가 그동안 지인 추천 네트워크와 실제 합격률 기반 AI를 통해서 IT 업계를 중심으로 유저와 기업의 신뢰받는 채용 서비스로 자리잡았다라고 하며 앞으로 글로벌 직장인의 성장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커리어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구인구직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죠. 오래전부터 수많은 HR 소싱 서비스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혁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원티드의 투자 유치 소식 축하드리며 HR 분야에서 글로벌한 혁신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도시재생 스타트업이죠. 글로우 서울의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글로우 서울이 나이스 F&I로부터 6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글로우 서울은 서울 익선동 거리 기획을 통해 살라댕 방콕, 호텔 세느장, 익동 정육점, 심플 도쿄 등 다양한 매장을 오픈해서 낙후된 공간을 인기 높은 핫플레이스로 만들고 있는 공간기획 회사입니다. 글로우 서울은 창의적인 브랜드 기획력과 독특한 인테리어를 인정받아서 아브뉴프랑 판교와 롯데백화점 본점 등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전국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요새 보면 뉴트로라 그래가지고 을지로가 요새 그렇게 핫하게 뜨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곳들도 이제 글로우 서울의 손길이 더 닿아가지고 더 힙하고 멋진 플레이스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광고 대행 플랫폼 아드리엘의 투자 유치 소식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광고 대행 플랫폼 아드리엘이 우아한 형제들 한국투자파트너스 등으로부터 총 50억 원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스프링 캠프로부터 7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한 이후에 1년 만에 후속 투자를 유치받은 건데요. 와, 또 스프링 캠프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드리엘은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가지고 있지만 광고하는 법을 잘 모르는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들에게 자동화된 광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광고글을 인공지능 기술로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플랫폼의 게시까지 자동으로 해주는데요.
광고주는 회사 이름, 이미지, 광고 타겟 대상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스프링캠프 최인기 대표님 얼마 전에 속초에서 한번 뵙고 왔었는데요. 네, 투자하신 것마다 이렇게 속속들이 다 대박이 나니까 너무 부러운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아드리엘에 투자한 우한 형제들의 움직임도 아주 눈에 띄는데요. 이제는 투자 영역까지 진출해서 기업들에게 착한 투자를 해주는 우한 형제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큰형님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크리에이터 플랫폼 유컨에게 투자의 취소식입니다. MCN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 유컨액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그럼에도가 대교 인베스트먼트로부터 프리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유컨액은 데이터 성과 분석 기반으로 유튜버 등 동영상 크리에이터와 광고주의 마케팅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MCN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인데요. 2017년 7월 런칭 후 1345명의 국내 크리에이터를 기반으로 누적 캠페인 1000여 건을 돌파했습니다. 투자를 집행한 대교 인베스트먼트는 국내 최고 수준의 에드테크 개발팀 역량과 플랫폼 내에 가장 많은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확보한 선두 기업으로 광고 분야에서 강력한 플레이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투자 배경을 밝혔습니다. 네, 요새는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그 소셜 커머스에서 많이 상품을 구매하고 계시죠. 그만큼 이제 MCN 마케팅이 마케팅 업계에서 가장 대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마케팅을 하고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MCN 마케팅 에이전시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유컨에게 발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뉴스입니다.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요. 대표는 정말 매일 IR의 연속이죠. IR 하다가 IR 끝나고 또 IR 하다가 또 IR 끝나고 그렇게 짧게는 몇 주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투자자를 찾고 하시는데 이런 스타트업들의 그런 고난에 도움이 될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투자자 찾기 정말 힘드시죠? AI 기술을 기반으로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빠르고 쉽게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주식회사 하프스에서 출시한 넥스트 유니콘은 간단한 절차만으로 스타트업이 본인의 비즈니스에 투자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를 24시간 이내로 찾아주는데요. 투자자의 경우 연락처 공개 없이 구독 신청만으로 관심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콜드메일 돌리고 네트워킹 행사에서 투자자들 찾아다니느라 발품 많이 파셨던 대표님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편으로 심사역들한테는 보다 많은 스타트업의 정보를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나중에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 심사역이 필요 없어지는 그런 순간도 이제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VC 심사역도 AI가 대체할 수 있다라는 가설이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아주 재미있는 비즈니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프스 측은 오는 9월까지 벤처 캐피탈을 비롯한 100여 개 투자기관 및 투자 심사역들과 협력할 계획이며 연내 300여 개의 스타트업 IR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유사한 서비스 또한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네,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매칭하는 아이디어 공유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인 피치시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시한 앱의 기본 원리는 데이팅 앱과 비슷한데요. 투자를 원하는 스타트업이 2분 피칭 영상을 업로드하면 이를 본 엔젤 투자자 혹은 기관, 다른 유저가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며 대화방을 통해 직접 이야기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입점을 마쳤으며 애플 앱스토어에는 7월 중순에 입점할 계획입니다. 네, 요새 보면 주변에 뭐 아만다나 글램과 같은 그런 데이팅 앱을 통해서 사귀시는 그 교제를 하시는 이성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항상 물어보면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났다라는 얘기를 항상 감추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피치를 통해서 투자할 대상을 찾은 벤처캐피탈의 심사역들도 분명 위에다 보고할 때는 아마 감추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다음으로 투자 플랫폼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민간 투자유치 플랫폼 유커넥트, 네, 아까 설명드렸던 유커넥과는 다른 기업입니다. 이번 달 2일 출범했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유커넥트는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신보가 마련한 투자유치 플랫폼으로 투자 활성화를 위한 IR, 유커넥트 매칭 보증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LB 인베스트먼트, D2 스타트업 팩토리, 매시업 엔젤스, 캡스톤 파트너스 등 국내 굴지의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트 등이 100여 개 이상이 파트너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신보가 내세운 강점은 21만 개에 달하는 풍부한 스타트업 IR 풀입니다. 신보는 2014년부터 시작한 퍼스트 펭귄 보증제도와 2017년 출범한 스타트업 네스트 등 매년 1000여 개 혁신 스타트업을 추가 발굴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네,
신보가 이번에도 정말 멋진 일을 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이 풀을 통해서 이 유커넥트 서비스를 통해서 서로 매칭되고 아주 좋은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이번 달 3일 엔젤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엔젤 플러스 프로그램 시행 및 기보 엔젤 파트너스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엔젤 플러스 프로그램은 전문 엔젤 및 엑셀러레이터 등 민간기관이 자체적으로 투자한 유망 창업 초기 기업에 기보가 투자액의 2배까지 보증하고 보육, 투자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는데요. 투자사가 기업을 추천하면 기보 파트너스 보증을 통해서 3억 원 한도 내에서 엔젤 투자액의 2배까지 지원하고 보증 비율 100% 및 보증료 0.3% 감면의 우대사항을 제공합니다. 보육 기능이 없는 전문 엔젤이 투자한 기업에게는 기보 벤처 캠프 우선 입소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 엑셀러레이터를 매칭해서 3개월간 집중 인큐베이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원 이후에 매출이나 고용 등의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별도로 선발해서 기업당 최대 30억 원을 보증하는 포스트 엔젤 보증 및 후속 투자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유난히 투자업계 관련 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즘 정부에서 스타트업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창업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자라나는 것 같아 정말 뿌듯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어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직원 복지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대기업처럼 각종 호텔이다, 리조트다, 회원권이다 등등등 이런 것들을 챙기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들의 근로자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번 3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상인은 8월 말 중소기업 복지 서비스 플랫폼을 열고 휴양과 여행, 건강검진, 경조사, 자기개발을 비롯한 분야별 대표 상품을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시장 최저가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협약에는 대명 호텔앤리조트, CJ, CGV 대표, SKMN 서비스를 비롯한 실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 14곳도 참여해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협약식에 참여석한 박영선 장관은 중소기업 혼자서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플랫폼을 활용해 흩어진 중소기업을 모으고 연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업체에게 지금까지 복지는 사치라고 여겨져 왔던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데요. 중기부의 주도로 이와 같은 멋진 제도들이 자리를 잡아 더욱더 창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7월 13일까지 수출 유망 국내 제조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서비스화를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스케일업 프로그램은 제조 분야 중소기업을 선발해서 기업별 1:1 맞춤 컨설팅, 생산 프로세스 개선, 비즈니스 모델 혁신 등으로 역량을 극대화하는 밀착형 기업 성장 프로그램인데요. KMA 한국능률협회가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업에게는 전문가 1:1 맞춤형 스케일업 컨설팅, CEO 아카데미, 산업진흥정보서비스 포럼 전문위원 자문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모두 10개사를 모집하며 참가비는 무료라고 하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많은 지원 바랍니다. 네, 국내에서 서비스 스타트업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투자도 잘 받고 있는데 비해 제조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는데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우수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성장하고 수출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5회 2019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농식품 분야 7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콘테스트는 투자 유치형과 마케팅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요. 투자 유치형은 창의적 사업 기획과 성장 가능성만으로 어느 팀이 더 많은 투자를 받는지를 겨루는 방식이고, 마케팅형은 온라인 홍보와 판매를 통해 어느 팀이 더 많은 판매 수익과 판매량을 기록했는지에 따라 승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와, 이 컴페티션 형식으로 진행되는 행사네요. 사업 피칭하고 우수기업 선발해서 상금 주는 일반적인 행사에 비해 더 큰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수기업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죠? 네, 각 유형 최종 우승팀 한 팀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요. 수상에 실패하더라도 결선에 진출한 팀에 한해서 투자 유치 프로그램 연계, 온오프라인 농식품 창업 제품 전용관 입점 기회, 온라인 특별 기획전 참가 기회 등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1억이라니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요새 젊은 창업자들이 농식품 분야 창업에 많이 뛰어들어 에그리컬처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좋은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더욱더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참가 접수는 7월 8일부터 31일까지라고 하니까요. 공식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 그리고 초특가야 놀자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